상속세 폐지 및 세율 인하가 답이다. 폐지 인하 안 하면 한국 주식시장 다운된다. 세비디TV. 높은 세율이 먼저 문제다. 상속세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이 해외 대비 너무 높기 때문에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하가 필수라 주장한다. OECD 35개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현재 15개국으로 파악된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특정 금액 미만의 상속은 세금을 면제해준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배우자 상속분에 대하여 상속세가 완전 면제되며 독일은 2,600만 유로, 미국은 1,361만 달러까지 비과세. 대부분의 미국 일반 시민은 상속세를 구경할 수도 없다. 이 1,361만 기준도 한 명이 비과세로 증여 상속 가능한 최대치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각각 1,361만을 받아 총 2,702만, 한국 돈으로 370억 원 이상을 세금 없이 증여 상속받을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상속공제가 많지 않은 편이며 이는 개인 또는 사설 강소기업들의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된다고 보인다. 이 주장은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30%이고 특히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 할증하여 평가하므로 실질적인 최고 세율은 60%이다. 할증 평가를 감안하지 않았을 경우 OECD에서 대한민국보다 상속세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 85% 밖에는 없고 할증 평가를 감안하였을 경우 OECD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높다. 그리고 모든 상속인의 최고 세율이 같은 대한민국과 달리 타국에서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 상속인은 비과세하거나 제3자 상속인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이러한 세금 구조는 오래된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다. 과거에는 소득이 투명하지 않고 세원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고율의 상속세를 매겨 생전에 내야 했던 것까지 한꺼번에 납부한 것이다. 현재 상속세는 과거 소득세를 충분히 걷지 못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리고 자식에게 경영권 승계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속세율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 주식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세금 내려 주식 팔고 하니 예측이 불가능하다. 좋은 회사 같아 개미들이 사면 주식이 올라가야 하는데 세금 내기 위해 올랐다고 파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다. 세율이 높은 것은 물론 불합리한 과세 방식도 문제이다. 대한민국은 상속세를 받는 사람 기준 유산취득세이 아닌 주는 사람 기준 유산세에서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증가되어 평균 세율이 더 높아진다. 세계적으로는 유산취득세가 유산세보다 더 널리 쓰이고 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택한 나라는 대한민국,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에 불과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물리고 있다. 간송미술관은 보유한 상속세 대상 유물만 4,000여 점에 달하기 때문에 보물 2개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경매로 팔아야 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망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는데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분을 처분하는 대신 생전에 수집한 방대한 미술품을 매각할지 여부이다. 반대 입장에서 과세 표준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편법이 가능하다는 것이 높은 세율을 합리화하지는 않는다. 편법은 편법대로 막아야 하고 세율이 적절한지는 별개로 논의해야 하는 문제다. 폐지 반대 측에서는 상속세 대상자의 비율이나 실효세율이 낮다고 하지만 이는 평균의 함정이다. 삼성, LG 등 대기업들의 상속세는 실효세율이 60%에 가깝고 중소기업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33.9%에 이른다. 애초에 대상자 비율이 낮으니 괜찮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낮은 비율이라도 해당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조세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 높은 소득세율도 문제다. 대한민국은 이미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매우 많이 부담하고 있는 나라이다. 2020년에는 소득의 24.4%를 벌어들인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 결정세액이 20%를 부담했다. 상위 1%로 범위를 좁히면 더 심한데 이들은 무려 전체 종합소득세의 51.3%를 납부했다. 고소득자들이 소득세만 많이 부담하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게 소득 상위 20%는 하위 20%보다 건강보험료를 36배 이상 더 내는 데다 이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4대 보험료까지도 고소득층의 수익비를 불리하게 잡은 소득재분배 장치를 내재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 할증 구간에 위치해 있는 고소득자들은 사실상 소득의 반을 소득세 명목으로 내고 혼자서 타인 수십 명의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혜택을 부담하며 기금 규모 1,000조의 국민연금을 포함해 수많은 국가연기금을 지탱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 대비 매우 높다. 이미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고소득자들을 타깃으로 지속적으로 증세 정책을 펼쳐왔으며 부자 증세 속도 또한 가파른 편이다. 2021년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세까지 합해 49.5%에 달한다. 이 정도면 어지간한 선진 유럽 복지국가 최고세율보다 높다.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 8%, 국민연금 9%, 고용보험료 1.8% 등을 더하면 대한민국 고소득층의 부담률은 60%에 육박하는데 이미 높은 소득세를 부담하고 모은 재산을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로 다시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효율성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한국의 10년간 조세 부담률 상승폭은 4.9%로 OECD의 동기간 조세 부담률 상승폭인 2.1%의 2배에 달했는데 그 기간 동안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만 올리는 등 고소득자와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핀셋 증세를 했다. 심지어 부유층에 대한 극심한 세금 편중은 소득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어서 겨우 1만 명 남짓한 종부세 상위 1%가 매년 7조 원에 육박하는 종부세의 절반 이상을 내는 등 재산세 부담도 막대하다. 즉 살아서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면서 형성한 재산을 죽어서는 절반 이상 징수해버려서 양도 및 증여까지 사실상 차단해버리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주요 국세 수입과 연기금의 기둥이나 다름없는 고소득자들이 만약 해외 이주를 선택하여 높은 소득과 자산,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부유층이 나라를 떠난다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이미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상속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한다고 해서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상속세 폐지 측은 상속세 지지 측의 주장은 상속세 대상이 될 수준의 상위 5%의 개인들이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주장한다. 또 상속세 걱정이 없는 일반인들이야 저만큼 많은 소득세나 건보료를 낼 일도 없고 낸 적도 없으니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상속세는 낮은 세수,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워낙 좁은 세원 탓에 정작 세금 수입 확보에 기여하는 바는 적은 편이며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을 위시하는 세금의 대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상속세 폐지로 세수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무색하게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총 국세 중 상속세의 세수 비중은 2018년 기준 단 0.9%에 불과했다. 이 비율은 지난 10년간 0.5%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세수에 도움이 안 되고 조세 저항만 심한 상속세 대신 선심성 정책을 줄이거나 과소징수되는 다른 세금을 합리적으로 징수하여 형평성을 맞추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하여 상속세는 그 특성상 경제 성장률이나 실업률 등 거시경제적인 변수보다는 거액 자산가의 사망 같은 특발적인 사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금 수입이 들쭉날쭉하게 되며 예측이 어려워 안정적인 세원도 되지 못한다. 국가 예산을 편성하기에 부적합한 면이 있는 것이다. 상속세를 폐지했다고 재산 관련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들도 대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는 걷는다. 상속세와 자본이득세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부모가 30억에 취득한 재산이 상속 시점에서 이것이 50억이 되었을 경우 상속세의 관점에서는 50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만 자본이득세의 관점에서는 양도차익인 분력의 내하의 세금을 부과한다. 원금은 지켜준다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본이득세는 언제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상속 시점에 내는 캐나다식과 재산을 처분해 현금이 생겼을 때 내는 호주식으로 크게 분류된다. 대한민국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면 500억을 한도로 양도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관련된 재산을 처분할 때 소득세를 내므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에 한해 호주식 자본이득세에 가까운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고 하겠다. 조세 저항과 인재 국부 유출도 우려된다. 이러한 높은 세부담률은
후대 경제의 활력을 낮출 뿐만 아니라 고소득 생산 가능 인구의 해외 취직 및 시민권 취득의 폭발적인 증가나 납세 거부 운동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인구 이탈은 기술 개발과 수출로 연명하는 미래 한국 경제 구조의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 정책 위에 대책 있다는 말이 있듯이 계속해서 높은 세율을 고집한다고 해서 이를 100%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무지한 생각으로 상속세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스웨덴 등으로 이민을 가면 내지 않아도 되고 보통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이민까지 결정할 수도 있다. 상속세로 이민 가는 사람은 돈이 꽤 많은 자본가임이 분명하기에 이민국에서도 환영하고 이민내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급 콘도도 짓기도 할 정도이다. 장기적으로 이런 자본가들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자꾸 빠져나가기만 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수가 없기에 상속세는 오히려 독이 되기만 하는 현실이다. 게다가 100억대 이상 자산가들의 해외 이주는 나날이 급증하는 것이 실정이며 그 주요 이유는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 부담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절세를 위해 기상천외한 방법들까지 동원되는데 이는 현행 대한민국의 상속 및 증여세가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여기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세율을 높여봤자 세수가 늘기는커녕 새는 세금만 더 늘 것이 뻔하다. 애초부터 국가가 무슨 권리로 개인의 재산 증여를 막느냐는 주장의 이중과세, 삼중과세 논란까지 더해 명분부터 불분명한 세제이다. 징수당하는 당사자들의 상실감이 극에 달해 탈세나 국적 변경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라면 적어도 현행 제도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며 절대로 좋은 정책이 아니다. 세법은 최대한 간단한 것이 좋은 것이라는 원칙은 상식이고 이미 복잡한 상속세법보다도 더 심한 폐해가 양도세 및 양도소득세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쪽은 세무사들조차 온갖 비과세와 조건을 따져서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상속세 폐지에 반대하는 논리는 형편없다. 세수 비중도 얼마한테고 넓은 세원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주식시장도 강한 기업들, 가족기업들이 없어지고 고용도 일자리도 사라진다. 한국 주식시장을 위해서도 상속세는 폐지해야 한다. 세피디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